친구들 잘 지냈나요? 계약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약하게 돼서 선생님도 아직은 좀 어색하고 여러분들하고 면대면으로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음악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음악사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에는 강쌤과 함께하는 음악사 이렇게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 첫날이기 때문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수업 진행 방법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을 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찾아서 검색해서 듣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보고요. 거기에다가 구글 클래스룸을 아마도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는 간단한 댓글 정도밖에는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혹은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그 포트폴리오 자료를 요구할 것들을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실에 과제실에 올려주시면 될 거예요. 아직 구글 클래스룸을 계정을 아직도 학교 계정을 안 만든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이 빨리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다가 앞으로 선생님이 올리는 과제, 뭐 포트폴리오, 어떤 자료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지만 출결 체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출결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좀 너무나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다가 중간중간 질문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거 출석 코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그 밑에 댓글 다는 곳에 선생님의 질문에 댓글을 달아주면 됩니다. 답을 달아주면 되는데 뭐 답이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은 뭘까요? 답은 뭐 2이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뭔가 다른 식의 대답 혹은 잘 몰라서 모르는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눈물 유유 하셔도 상관없고 네 어쨌든 출석 코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어야만 출결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혹여라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놓쳤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유튜브의 장점 그대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끝난 이후에도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게시를 해 놓을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보시고 아마도 우리의 수업 시간은 50분 수업이지만 그 중에 영상은 약 한 10분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10분 내외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과제나 여러분들 스스로 무언가 음악을 듣거나 감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그런 것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평가 계획. 자,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쩌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평가 계획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져요. 평가 계획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필고사가 20%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필평가를 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평소 수업 시간 안에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아주 쉽게 지필고사는 아마 진행될 거고요. 사실은 지필평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가 총 80% 들어가는데 물론 수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선생님이
또 혹여 수정사항이 생기면 이야기를 해줄 거고, 일단은 보고서가 30%, 다음 주제 발표가 30%,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가 20%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으악하고 이러한 표정을 지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평가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우리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실용음악과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제 입시라는 눈앞에 닥친, 코앞에 닥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사, 뭐 바로크 시대, 고전 시대, 낭만 시대 이런 거 꼭 굳이 배워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입시와 관련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녹여내서 음악사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사의 갈래를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악사 하면 소위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하는 건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서양 음악사의 한 갈래인 거고요. 서양 음악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서는 여러분들은 서양 음악사, 동양음악사, 그리고 국악사 이렇게 세 가지 범주,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음악사 수업을 듣게 될 예정입니다.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 각각 3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고요. 1, 2학기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되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어떤 수업을 받을 것인가? 자, 이렇게 퍼센테이지, 우리 PPT 화면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일단은 서양 음악사, 소위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 뭐 바로크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고전, 그 이후 뭐 낭만, 근대, 현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서양의 그런 음악, 시대별 흐름들에 대해서 볼 건데, 아마도 시간이 된다면 1학기 때 선생님 목표는 한 바로크 시대 정도까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동양 음악사,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있죠. 동양의 아시아 지역의 여러 음악들, 또 역사에 따른 갈래들, 악기들, 장르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국악에 관련된 역사, 그리고 악기들, 악기 편성들, 연주 형태 이런 것들을 합쳐서 20% 정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입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론 우리 교육과정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과서 안에도 없지만 우리 서양의 대중음악사를 한 40% 정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서양의 대중음악,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음악, 실용음악 이퀄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대중음악은 너무나 갈래가 많죠. 아마도 이번 학기 때에는 블루스와 재즈의 역사 정도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대중음악의 갈래는 너무나 많죠. 블루스, 재즈, 뭐 락, 뭐 팝 너무나 많은데 그 방대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들의 입시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입시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2차 시험에서 구술 면접들을 때 여러 교수님들이 질문하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조금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서양의 대중음악사를 좀 공부를 40% 정도 다루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수업이 음악사 수업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입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음악 이론을 한 20% 정도 짚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알고 있는 모드, 선법이라고 하죠. 그 선법들에 대해서 7가지의 선법이 사실은 서양 음악사의 어느 시대에 나왔느냐, 바로 중세시대 교회 선법에서부터 비롯했습니다.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음악사와 음악 이론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입시와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어떤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음악사 수업이지만 약간의 음악 이론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오늘은 음악사 첫날 고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 음악사의 시대별 구분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서양 음악사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지금까지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연도를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 연도를 외우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벌써 연도 뭐 몇 년도 그거 외우기도 참 어려운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음악사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음악적 특징들은 적어도 고전 시대구나. 요런 음악가들은 적어도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음악가였구나. 이 정도의 우리들 어떤 인문적인 교양적인 또 특별히 세계사나 한국사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고대 음악사는 BC 11세기에서부터 AD 4세기경 정도로 학자들이 특별히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고대 시대는 그 자료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설 혹은 추정 에 입각해서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 음악사를 공부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음악은 언제부터 발생되었을까? 그리고 왜 발생되었을까라는 질문,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 원초적인 질문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음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즉, 약 5만 년 전부터, BC 기원전 5만 년 전부터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이고요.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부터 상상력을 동원하셔야만 합니다. 음악의 기원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가설을 더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음악은 아마도 정보 전달의 수단이다라고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처음에 탄생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처럼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고 문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 이쪽 부족과 이쪽 부족이 전쟁을 한다. 그럴 때 나팔을 한 번 불면 전진을 하고 싸우고 나팔을 2번 불면 뭐 퇴각을 하고 후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보 전달로서의 음악의 발생 이런 가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선사 인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도 기쁘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고요. 슬프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슬픈 멜로디를 읊조리게 되고 그런 음악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선사와 인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음악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3번째로는 원시적 재래의식입니다. 즉 옛날에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많이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단순히 그냥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의식 가운데 음악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음악이 단독적으로 지금처럼 음악으로서의 어떤 장르로 단독적인 장르로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했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노동이요. 힘든 어떠한 노동을 할 때 합을 맞추기 위해서 뭐 앞에 사람이 무언가 선창자가 선창을 하면 뒤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응하는 응답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떠한 것들이 음악의
발생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음악의 어원부터 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아래 그림에서 그리스의 여신은 몇 명일까요? 얼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정답은 9명입니다. 자, 뮤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여기 9명의 9명의 이렇게 여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신들은 예술과 학문을 관장하는 9명의 그리스 여신. 그래서 이 그리스 여신들을 무사이라고 했다고 해요. 자, 이 무사이에서 무시케, 무시케에서 무시카, 무시카에서 뮤직, 영어의 뮤직으로 이렇게 어원이 이렇게 발전해 갔다고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어 뮤지케는 어떤 뜻이었느냐? 전인격적인 능력과 교양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노래, 기악, 무용이 통합된 것을 다 합쳐서 무시케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은 또 시였고요. 이 무시케가 음악의 어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음악의 초기 발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음악 뭐 가락, 리듬, 화성 뭐 이런 음악의 단독적인 장르라기보다는 시나 노래나 뭐 기악, 무용이 복합되어졌던 종합예술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이건 출석 코드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누구일까요? 누구실까요? 자, 바로 답 알려줄게요. 바로 피타고라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수학자셨어요, 원래는. 근데 음과 음의 간격을 숫자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음악 이론 공부할 때 음정에 대해서 공부하죠. 특별히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완전 8도에 대해서 어떠한 안에 있는 수적 비례 관계를 이렇게 밝혀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피타고라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쇠를 두들기고 있는데 화음이 들렸다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금속의 길이가 달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완전 5도 같은 경우는 뭐죠? 현의 길이가 어떤 현의 3분의 2 지점을 이렇게 튕기게 되면 완전 5도의 소리를 얻죠. 이렇게 음과 어떤 수적인 관계에 대해서 밝혀내셨던 분이 바로 이 피타고라스라는 분이죠. 자, 또 이분도 빨리 한번 댓글. 자, 바로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플라톤입니다. 철학자로 여러분들은 아마 윤리 시간 이런 시간에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자, 플라톤이라는 분은요. 음악에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음악은 사람의 심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골라서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음악이라 함은 사람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다운시키거나 슬픔에 잠기거나 이런 음악들은 좋은 음악이 아니 처지게 만들다거나 이런 음악들에 대해서 좋은 음악이 아니고 그런 음악은 좀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이렇게 구분을 좀 지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 분. 자, 누구실까요? 역시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중에 댓글 체크합니다. 지금은 체크하기가 좀 어렵지만 빨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바로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세요. 자, 역시 뭐 여러분들이 도덕윤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분은 에토스 이론에 대해서 그 에토스 이론 좀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성품과 음악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과
어떤 성격,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쨌든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플라톤 같은 분은 좋은 음악, 나쁜 음악 딱 구분을 이렇게 지어서 좋은 음악을 즐겨 들어야 된다 쪽이었다면 아주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슬플 때는 또 슬픔의 에토스가 담긴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카타르시스를 인정을 하셨던 분이어서 플라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토스론 한마디로 그냥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음악이 인간의 성격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것이 고대의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 갖고 있었던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고대의 악기에 대해서 잠깐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하프처럼 생겼죠. 근데 고대에는 이렇게 고대의 대표적인 현악기를 리라라고 해요. 이 리라는 아폴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라는 신의 악기라고 합니다. 이 리라라는 악기가 나중에는 키타라로 변화가 되었고 이 키타라가 계속 바뀌어서 현대의 기타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대의 악기 또 관악기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봐주시겠어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요즘에는 이런 악기가 없는 것 같은데 관이 두 개예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관이, 부는 관이 두 개인데 이 악기는 아울로스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 악기는 아까 리라 같은 악기는 아폴론의 악기였다면 이 악기는 뭐냐면 당시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사 음악에 사용된 악기였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이 두 개인데요. 두 개의 관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의 관으로는 선율을 연주하고 다른 하나의 관으로는 베이스를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 고대의 악보가 사실은 없죠. 근데 그래도 고대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설과 추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이킬로스의 비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좀 고대 글자 좀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지금 직접 유튜브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놨어요. 한번 잠깐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때는 1883년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고고학자 윌리엄 미첼 램지경은 터키 아이딘 지방 에페소스 유적에서 대리석 기둥을 발견합니다. 이 기둥에는 음각으로 가사와 음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서 영상은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끝까지 이 영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세이킬로스의 비문을 또 현대적으로 우리 편곡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특별히 게임 좋아하나요? 문명 6 그리스라는 그 게임이 있다면서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OST로 이 세이킬로스의 비문이 사용되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또 이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끝까지 한번 이걸 좀 들어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형성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수학자로 음악적 소리의 관계를 수적 비례로 설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얼른 빨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 고대의 대표적인 관악기로 두 개의 관으로 동시에 하나의 관으로는 선율과 또 하나의 관으로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악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고대의 음악 이론 체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중세 음악으로 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